네, 안녕하세요. 김우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3번째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요. 그 비근로 소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문제는 그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 연강으로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껍데기 자체가 노동수요 결정 모형, 공급 결정 모형이기 때문에 소득 여가 모형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요. 그 이 문제 빼고는 여기서 끝났는데 소득 여가 모형에서요. 이 문제는 균형 고용량과 균형 임금이기 때문에 WL 평면까지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는 지금 1-4에서 비근로소득이 증가했다 라고 해서 비근로소득이 감소가 아니라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걸로 출제를 했다라는 것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역사가 됐지만 이 05년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9년, 2014년, 2018년, 2021년 해서 총 5회에 걸쳐서 출제가 됐어요. 자, 이러한 어떤 추세는 관성의 법칙상 다음에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지금 비근로소득 모형에서 뭐 열등제로 가정을 하거나 부가노동자 효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문제 혹은 그 비근로소득을 재산소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뭐 다 그 제가 받는 뭐 실업급여라던가 아니면 배우자 소득이라던가 이렇게 껍데기를 앞으로는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좀 예상을 해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많이 출제가 돼 가지고요. 제가 여기 논술노동경제학이 28번에 계산형으로 제가 2019년 마지막 판에다가 집어넣었는데 뭐 이미 이제 우리 시험도 계산형까지 2021년까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형이 나왔으니까 이건 안 봐도 되는 거냐? 예, 그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뭐 좀 약간 그 시쳇말로 그냥 주워 먹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됐고 어느 정도 그 확정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자, 뭐 열등제라고 냈다 하더라도 틀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 자, 이 문제는 어떤 점수를 그냥 깔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잠깐 보면 한 달 동안 최대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 여가 모형에서 이 T를 20아워라고 적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률은 2,000원이다. 그러면 이쪽 소득 여가 모형상의 이쪽 기울기가 2,000원. 그리고 160시간의 노동을 선택하는 게 관찰이었다 그러면 이쪽에서 노동시간이 체크가 되니까 여기 40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런데 복권에 당첨돼서 매달 30만 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뭐 문제를 그렇게 낼 리는 없겠지만요.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돼 있는 단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매달이라고 이렇게 주는 게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여가가 열등제라고 가정하시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긴장 한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림으로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건 당연히 소득 여가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온 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비근로 소득이 이렇게 올라갔겠죠. 자, 요거 이제 금액은 30만 원이라고 이제 써주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런데 보통은 비근로 소득이 올라가서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이 제로에 있던 균형점이 소득 효과만 발생하니까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게 상식적인 결과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여기 비근로소득이라고 해설을 하면서 반드시 감소시키는데 열등제라면 여기 아니, 정상제라면요. 근데 열등제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비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 상승은 오히려 여가 수요를 감소시킨다. 이 열등제의 특징상 그래서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조심해 주셔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30만 원 체크해 주시고 앞에 있는 정보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되는데 이쪽이냐 이쪽이냐는 정상제는 이쪽, 열등제는 이쪽 앞으로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기출 문제가 여기 보시면 방금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2005년도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당연히 별말이 없기 때문에 정상제라고 가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노동 공급이 이쪽으로 가니까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 저번 회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은 변하지 않았어요. 임금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외생 변수인 비근로소득이 바뀜으로써 노동 공급이 감소한 거기 때문에 LS는 좌측 이동으로 해주셔야 되고 균형 고용량 감소, 균형 임금 상승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회차 이제 문제 한번 잠깐 구경만 하시면요. 2009년에 비근로소득 어쩌고 저쩌고, 2014년에 재산소득 중 비근로소득 어쩌고 저쩌고, 2018년에 똑같지만 금융소득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그 수렴하는 점은 여기는 모서리를 유도했고 여기는 노동 공급이 이제 감소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노동 공급이라는 말을 경제활동 참가율로 바꾼 거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2021년은 제가 이 책을 2019년까지만 냈기 때문에 이 교재에는 실어져 있지 않은데 제가 뭐 회차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뭐 그거는 제가 따로 이제 부가해서 아마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때는 계산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숫자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풀어달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주제, 그러니까 지금 비근로소득 말고요. 계산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뭐 노동 수요라든가 실업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수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객관식 경제학에서 써먹는 영역은 계속 이렇게 출제하다 보면 너무나 똑같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산형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근로소득 모형은 또 나올 것이다. 근데 그때는 부가노동자 효과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열등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 포장 자체를 비근로소득이라는 용어를 주지 않고 실업급여, 배우자 소득 이렇게 약간 그 껍데기를 포장지를 좀 바꿀 확률은 있습니다.